이게 뭐냐면, 이게 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시는 빨간색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올라. 네네. 요게 올라갈수록 단기 투자자가 많이 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는 거는 장기 투자자가 팔고 음, 넘겼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고점 신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과거에 음,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음, 거의 고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음, 근데 지금 이 호들 웨이브의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난 사이클 중간 고점인데 네. 거의 비슷해요. 여기. 네. 음,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이게 정말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고 탑을 보기에는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하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요 청록색 네. 선이 111일 이평선이고요. 네. 위에 보이는 보라색 선이 350일 이평선에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음, 얘가 딱 이렇게 두 개가 붙을 때가 고점이에요. 두 개가 음, 붙을 때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세요? 야, 이거 붙었는데 그날이 딱 네. 거의 고점이네. 네. 신기하네. 이것도 4월이 고점이라고 봤을 때 거의 며칠 차이 안 나죠. 그쵸. 여기, 거의 근접하네요. 여기잖아요, 여기. 거의, 네네. 거의에 거의, 거의.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을 때가 고점인데 네.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음, 나란히죠, 나란히, 젓가락. 네. 이 젓가락이 붙으려면 얘가 한참 더 올라야 돼요. 쫙. 음,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신호가 고점과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이클 지금 속도라는 거예요. 네.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기를 돌리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찍고 있다. 네. 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난 사이클 최고점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보다 지금 해시레이트가 4배가 높습니다. 엄청 최고로 하고 있네요. 네. 그 얘기 뭐냐면은 이게 해시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펀더멘털이라고 보고 이게 네. 가격이라고 보면은 과거와 가격은 같은데 음, 펀더멘털은 4배 상승한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죠? 네. 모든 게 거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음. 채굴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익 기대감도 적다는 얘기고, 그, 네. 뭐, 보완적인 부분도 약할 텐데, 가격은 되게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열됐다. 혹은 뭐, 채굴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작가님? 아니죠. 이때가 이제 과거가 채굴자들이 들이는 비용보다 가격이 훨씬 그쵸, 높았으니까 그쵸. 과거에, 네, 과거에. 그거고 예, 지금은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그쵸. 네. 저게 벌어지면은 좀 위험해지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작가님 지금 뭐 모든 지표를 봐도 지금이 뭐 고점으로 끝났다라든가 혹은 지금 앞으로 뭐 상승이 얼마 안 남았다는 지표는 하나도 없네요. 없는 거죠. 전에 작가님이 슈퍼사이클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고점 뚫고 올라가기 전에 지금처럼 조정이 오면서 그 평균 단가를 좀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데 되게 그렇죠. 유리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지금 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평균 단가가 지금 6만 달러 근처까지 왔잖아요. 네. 음, 평균 단가가 낮으면 조금만 올라도 다 팔려고 하죠. 이익 네. 시현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잠깐 또 신기한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 달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뭐 10, 아까 18%뭐 하락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원화로는 얼마 안 떨어진다. 뭐 9,300, 400이다 지금. 네. 이 불만들이 많으세요. 이거 네. 살라 그랬더니 나는 별로 안 싸졌어요. 이거 왜 네. 그런 겁니까? 쉽죠. 비트코인 디지털이다 보니까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달러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기축 그 통화죠. 네. 그 달러 가격으로 매겨지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을 찍었잖아요. 그쵸. 네. 비트코인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로 음. 환산된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 아, 얘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그만큼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빨리. 아,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에 넣어놓은 원화의 가치는 나날이 녹고 있어요. 그걸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겠냐는 거죠. 꼭 비트코인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뭐 주식을 투자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투자하셔도 되니까 녹고 있는 원화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음, 네.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이 비트코인 가격 중에 또 하나인 겁니다. 맞아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뭐 전고점 조금 뚫었다 하는데 사실 원화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예전에 뚫었죠. 네.
8,240인가 70인가 그랬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공감이 되고, 작가님, 그러면은 또 지금 또 궁금한 게 늘 제가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 지금 좀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좀 이렇게 분할로 구매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조금 더 요즘 국제 정세도 어렵고 환율도 안 좋으니까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뭐 미리 알면은 뭐 다 그 선물 100배를 하겠죠. 아, 네.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제가 예전 심사위원장 출연했을 때도 몰빵하지 말라고 했죠. 네. 뭐 아무리 짧아도 두세 달 정도는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7만부터 매집을 시작했으면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음. 점점 점점 더 싸게 사잖아요. 네. 그쵸. 분할 매집하면 요럴 때 조금 더 네. 비중 늘리면 되는 거고. 그 예전에 3만 8천에서 한 7만까지 빠르게 올라갈 때 시작하신 분들은 맨날 뭐라고 했어요. 음. 점점 비싸지는데 그냥 몰빵으로 사는 게 낫지. 뭐 맞아요, 맞아요. 왜 네. 괜히 분할로 사라 네. 그러냐. 그랬냐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음.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하지만 분할로 지금부터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사이클은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음. 여기부터잖아요. 그쵸. 반감기 아직 아직 시작도 안 드러지도 했어요. 않았죠. 네. 지금 예고편이에요. 영화로 치면. 아, 네. 예고편 나오고 있는 상황에 예고편 나왔는데 지금 불 꺼지니까 야 가자 하는 거예요. 예고편이 너무 이렇게 스펙타클 해가지고. 딱 스펙 한 예고편이 나오고 이제 본편이 시작하기 위해서 암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갑자기 야 불 꺼진다 가자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음. 예. 그게 아니라 작가님, 오히려 지금 딱 음.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부터 이제 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작가님, 그러면 좀 글로벌한 위기가 좀 더 증폭이 되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하 시기를 늦췄는데, 요즘 경제 보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아주 낮다고 봅니다. 인상은 올해가 어렵다. 선거가 있다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선거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재선 있는 해에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음, 그러면 작가님, 만약에 정말, 미국이,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터지고, 유가 급등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세계 경제 위기 혹은 침체,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뭐 보시나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겠죠. 영향을 음, 받겠죠. 네. 그때 조금, 사이클의 모양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외부 요인은 영향을 줘요.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전쟁은 끝날 것이고 금리는 내릴 거잖아요. 네, 한번 중간에 쉬었다 간 만큼 나중에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더 이제 모였다가 에너지가 응축돼서 올라갈 네. 것이다. 뭐 무서우면은 뭐 내일 3차 대전 터질지도 모르는데 뭐 투자를 하나요? 그쵸, 그쵸. 작가님, 그러면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가 사실 어제 있었잖아요. 홍콩 ETF, 이제,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네. 현물로, 이더리움 ETF까지 통과가 네. 됐는데, 요 소식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수요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홍콩을 뿐만 아니라 홍콩을 포함해서 좀 보자면 지금 현재까지 ETF로 유입된 돈의 90%는 소매 투자자입니다. 음, 바네크가 현물 ETF 운용 회사죠. 네, 그러니까 누가 투자하는지 잘 알죠? 네, 네. 얘네가 직접 밝힌 거예요. 음, 90%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음, 기존의 이제 부머 세대들, 네, 베이비 부머 세대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 못 하는 방법 모르죠. 그쵸. 근데 그분들 이제 주식은 잘하니까 그냥 음, 증권 앱으로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90%고 네, 기관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 본격적으로. 어, 왜 그러냐? 일반적인 기관은 자산 평가 기간이 최소 1개에서 2개 분기입니다. 그걸 음,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얘기가 시작되고 거기서 또 1개, 2개 분기 정도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을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이제 편입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큰 손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들어오지도 않았군요. 않아. 예. 음,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3월 26일에 네. 이준의 현물 ETF 투자 방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거의 된 거죠. 네. 그다음에 UBS도 현물 ETF 거래를 지금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음, 비슷한 시기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막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아, 첫발 내딛는 단계. 네. UBS가 3조 5천억 달러 운영하죠. 모건 스탠리가 1조 5천억 달러 운영하죠. 이 이 둘만 합쳐도 5조 달러입니다.
근데 그래요. 모건 스탠리가 몇 퍼센트 얘기했냐면 25% 얘기했어요, 비중에. 그 펀드의 비중을요? 네. 그, 근데 되게, 25%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뭐 1%만 들어온다고 해도 5조 달러의 1%면은 음, 500억 500억 달러, 달러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게 128억 달러예요. 그거 아, 4배예요. 얘네가 1%만 들어와도. 진짜 네.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느껴지네요. 들어온 거는 잔돈들이에요. 잔돈들. 음, 이제 푼돈들 들어온 거고, 어, 진짜는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겁니다. 네. 지금 128억 달러 들어왔는데 가격이 거의 2배가 올랐어요. 500억 달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얘네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지금 뭐 여러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조금 그 등급이 낮은 회사들인데 음, 이런 애들도 이제 지금 피델리티 현물 ETF 보유하고 있죠. 음,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독일 최대 연방은행도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한다. 이거는 어, 뭐냐면 지금 우리 그 금 통장 아시죠? 네, 은행 가서 금 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금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암호화폐 통장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은행 가서 암호화폐 통장 만들고 거기서 비트코인 사면은 얘네 은행이 알아서 사서 보관까지 해주는 거예요. 금 음, 통장처럼. 이거 왜 접근성이 패가 커요? 좋네요. 이거 왜, 그 은행밖에 모르시는 분들, 심지어 지금 현물 ETF라고 하는데 음, 주식 앱도 안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쵸. 특히 어르신들. 음, 그런 분들은 은행 가서 뭐 하지 않으면 못 해요. 그쵸. 그 직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네, 거죠. 직원은 심지어 직원 통해서 해야 돼요. 음, 그런 분들도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면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아, 현물 ETF조차 어려우신 분들. 음,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관과 기업들이 메인이죠. 네. 기관 및 기업 고객.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푼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음, 진짜는 기관 및 기업 고객이에요.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가 되면은 그냥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 음, 그리고 드디어 홍콩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네. 단지 그 거래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어, 일단은 뭐 중국 본토 투자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게 우 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전문 매체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일단 사실로 보여요. 중국 음, 본토에서 직접적인 투자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 한국에서 미국 현물 ETF 못 쓰는 것처럼. 네. 그러면 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대봐야 홍콩 돈만 들어봐야 5억 달러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 그건 편차가 너무 크죠? 그런 5억에서 250은 50배니까. 50배 차이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정확히 네. 모르겠다. 이게 진짜, 왜냐면 미국 현물 ETF도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이거는 아무도 지금 예상을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음, 어차피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가. 모른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중국에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네. 홍콩 은행으로 오픈런 하는 중국인들. 이게 뭐냐면 은행 계좌를 홍콩에서 개설하는 게 가능해요, 중국인들이. 그리고 그래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뭐겠어요? 중, 중국 본토에서 중국 계좌로만 안 되는 거예요. 아, 홍콩에서 계좌 트면 돼요. 아, 물론 이거 그, 하려면 굉장히 귀찮죠. 개인 같은 경우에 특히. 그쵸. 기업이야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거를 뭐 하는 뭐 우리가 푼돈 뭐 콜라 살 돈으로 이거 사실 분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네, 진짜 큰 손들이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살려고 하면은 홍콩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하겠죠. 음, 네. 그쵸. 중요한 거는 부자들과 기업들의 기관들의 수요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중국이 다들 아시겠지만 금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음, 중국에서 금이 뭐 프리미엄이 10% 이상도 붙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어, 중국은 원래 전통적으로도 금을 좋아하는 나라죠.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중국이 금을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주식이 다 안 좋아요. 좀 막 3, 주식이 40% 그냥, 네. 주식이 CSI 300 지수가 지금 1년 동안 20% 떨어졌고 음, 그다음에 신규 주택 그 판매 건수가 1년 동안 35% 떨어졌어요. 음, 이렇게 중국이 지금 주식과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안 되죠. 그쵸. 그럼 중국에선 투자하려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합법적으로 할 그래서 수 있는 게. 네, 금으로 지금 몰리는 겁니다. 거기에 음, 이제 중국 특유의 그 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언제든 털릴 수 있다는 그런 음, 위협도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중국인들이 금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쵸. 네, 그런 여러 가지 겹쳐 있는데 어쨌든 메인은
지금 주식과 부동산이 다 안 좋다.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겠죠. 그쵸. 홍콩에서 뭐 계좌만 만들면 되니까 네, 근처, 홍콩에서 계좌만 만들면 되니까. 음, 지금 뭐 금이 뭐 신고가다 어쩌다 하지만 금이 13년 전인 2011년에 전고점 찍었을 때 그때 가격이 1911달러인가 그랬어요. 네, 지금 2300 몇십 달러죠. 네네. 이 13년 동안 20%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올랐다고 봐야죠. 물가가 그동안 50% 넘게 올랐어요.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번 게 아니라 음, 돈을 잃은 거예요. 네. 그쵸.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전자산입니까? 음, 변동성이 안전자산이 아니죠. 안전하게 조금씩 가난해지는 게 안전한 겁니까? 그, 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 홍콩에서 투자 가능하면 홍콩에서 계좌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음, 네, 큰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음, 얼마가 될지 몰라요. 뭐 200억 달러인지 뭐 205억 달러, 250억 달러는 음, 너무 차이가 크니까 결국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음, 돈들이 꼭 홍콩뿐만 아니라 음, 독일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최고로 현금이 많은 국가죠. 부유한 국가죠. 음,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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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핵심인 거고 지금 홍콩만 보더라도 홍콩의 지금 ETF 거래량이 네, 작년에 5천억 달러죠? 이게 10억 달러니까. 네, 5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올해 음, 아마 5천억 달러 넘을 거예요. 음, 더 좋으니까 시장이. 네, 5천억 달러 규모라고 치고 지금 블랙록이 1분기에 네, 총 현금 유입량이 이게 지금 100만 달러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270억 달러. ETF로 들어온 현금 유입량이 270억 달러인데요. 네.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거의 정확히 절반, 130, 거의 정확히 절반이에요. 어,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수백 개, 아마 1000개가 넘을 거예요. 그 ETF 전체의 절반이 비트코인이었어요. 수요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면 거래량 5천억 달러 절반까지 안 된다고 될 필요도 네, 없어. 그냥 1%인 음, 50억 달러만 유입된다 하더라도 음, 50억 달러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 약 8만 개예요. 음, 그런데 지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하루에 450개씩 채굴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몇 개가 채굴이 되냐? 1년 음, 동안 16만 개가 조금 넘게 채굴됩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의 1% 정도만 자금이 유입돼도 1년 동안 채굴되는 양의 절반을 홍콩 ETF만으로도 흡수해요. 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쵸.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200만 개 이하로 내려갔어요. 계속 선물 ETF 줄어든다고 승인되고 하시잖아요. 나고 10%가 더 줄었어요. 음, 이게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지금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생수가 한 병 한 병 한 병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게 줄어들 때마다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네, 그게 반감기로 인해서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음, 그런 반감기가 이제 오는 거죠. 음. 작가님, 그러면은 책 그 제목대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제목대로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반감기가 이제 3일 남았죠? 네, 3일, 4일? 한국 시간으로 아마 20일? 21일? 음, 늦어지면 네, 정도니까 3, 4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역사적 순간이 지나가는 거고요. 네, 뭐 반감기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 바로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보시면 이때는 오히려 떨어졌죠. 네, 이때는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올랐어요. 음,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반감기 그 자체 기간 동안 보시면은 뭐 크게 음,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팍 오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음, 반감기는 제가 예전 신사임당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냥 이벤트입니다. 크게 그냥 광고에 의미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마스크가 음, 재고가 엄청 많을 때 갑자기 생산업자들이 공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다음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진 않죠. 그렇죠. 재고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점진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많이 초월하면 재고가 줄어들죠. 그쵸. 그때부터는 공급이 줄어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 타이밍 늦게 음, 구조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네,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게 음, 반감기의 진이에요. 근데 이때 진짜 비트코인의 무서운 점이 나오는데 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스크는 음. 수요가 폭증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만들면 되죠. 공급을 늘리죠. 네.
수입도 해오고. 네, 아까 원유도 음, 수요가 폭증하면 공급이 늘리죠. 그쵸.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기가 와서 줄어든다. 공급이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다. 음, 수요를 따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네. 그게 지금 며칠 안 남았다. 눈앞으로 오고 있다는 음, 거고, 네. 지금 이번 사이클은 반감기 이전의 전고점에 도달한 최초의 사이클이에요. 네. 여기에 전고점이 도달했고, 여기에 전고점에 도달했는데, 이번 사이클은 반감기 전에 전고점에 도달했죠? 네. 그만큼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니까. 네. 음, 슈퍼사이클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세 가지 공급 수요 충격 중에 하나인 현물 ETF가 이제 막 지나갔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2분기부터 지금 90%가 개인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들 들어온 그쵸. 거고, 본격 자금은 아직 안 네, 들어왔다. 아직 들어오지도 기관자들. 않은 거예요. 그것조차 엄밀히 말하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음, 일단 반감기도 시작도 안 했죠. 네. 거기에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죠. 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슈퍼사이클 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네. 했다. 이제 지금 쇼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는 시간, 잠깐 암전됐을 때 음,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란 거죠. 네. 음, 오히려 즐거움거리가 이제부터 시작된 거면 남겨둔 거예요. 금리 음, 인하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네. 오히려 즐거움거리를 남겨두는 거죠. 네. 이게 너무 빨리 소진돼 버리면은 네. 오히려 맛있는 음식 너무 빨리 다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음, 좀 맛있는 거 남겨두는 것도 더 좋죠. 그쵸, 그쵸. 나중에 올 총알이 떨어졌을 때 총을 음, 보충하는 게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음, 그, 그래서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게 이제 지금부터 오는 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100배가 올랐던 2017년 사이클에서도 네. 이 35%, 40% 하락이 이렇게나 있었습니다. 무서웠겠네요. 5번이나. 100배가 오른 사이클에서도. 100배에서도. 예.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마냥 오르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죠. 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오름과 내림의 그 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리듬이란 거죠. 네. 가끔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당장 눈앞의 가격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네. 우리는 이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음, 단기 가격에서 짧게 짧게 이득을 얻으려는 트레이딩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목적을 명확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음, 목적지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네. 너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음, 마치 장거리 달리기 2000m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 옆 그라운드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고 흥분해서 막 음, 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힘이 페이스를 빠져서. 멈춰버리겠죠. 네. 네. 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오고 반감기는 현물 ETF 이후 2차 충격제가 될 거예요. 공급 네. 쇼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초강력 수요 공급의 붕괴 요소들, 현물 ETF, 반감기, 금리 인하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상승 효과를 이제부터 만들어낼 것이다. 음, 그게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네.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좀 못난이 사이클이었던 음, 지난 사이클보다 전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음, 사이클에 반감기 이후에 8배 올랐어요. 음, 700%면 8배죠? 그쵸. 100%가 2배니까 8배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더 커졌지만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사이클은 못난이었고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니까. 그러면 지난번보다 사이클이 강력하다. 네. 그러면 만약에 반감기 한 6만 5천 달러로 지났어. 그럼 네. 8배면 어떻게 돼요? 뭐 40, 52만 달러? 50만 불 넘어가요. 네. 그죠? 못할 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 음, 배까지 오를지는 몰라요. 음, 근데 이번 사이클의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충분히 보면 되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그 몇 배 오른 그걸로 나중에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아요. 음, 고점 지표 등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꿈은 크게 갔대 나중에 이제 현실은 분명히 보는 거죠. 그쵸. 네. 지표들이 다들 네. 너무 이제 고점 왔다는 예, 지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고, 음, 다만 꿈조차도 낮게 갖지는 말아라. 음, 꿈은 음, 크게 가지면 되고, 나중에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다. 음. 네, 그런 작가님, 거를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인생에 다시 없을 혁명적 부액의 책을 네. 지금 아직 접하지 못한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 서점에 가서 읽고 공부하고 뭐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비트코인 투자해도
그 폭등하는 수익을 얻기에 늦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뭐 최적의 타이밍이죠. 네. 최적의 타이밍이다. 왜냐면 지난번 7만 달러 넘고 이랬을 때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이 1위 했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사면 위험한 거예요. 네. 음, 근데 지금 이제 경제 경영 순위 밀렸죠. 조금 시간이 네. 지났으니까요, 네. 출간되고. 그것도 있고 지금 만약 가격이 좋았으면은 지금도 1일 거예요. 그렇죠. 관심도가 네. 높으니까. 네. 이럴 때 사는 겁니다. 항상 투자는. 아, 네. 남들과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네. 이제 반감기도 말씀드렸고 전고점도 넘어갑니다. 음,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가 진짜예요. 여기죠? 음, 전고점을 넘을 때 여기죠? 네, 전고점을 넘을 때 여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고점 와 있죠? 네, 여기를 완전히 돌파할 때부터가 진짜 사이클의 시작, 불장의 시작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은 반감기도 안 왔고 이 전고점 돌파도 안 왔어요. 그걸 아직 둘 안, 다 근데 눈앞에 두고 있죠. 그쵸. 뭐예요? 불장, 불쇼의 시작이에요. 그걸 음, 눈앞에 두고 지금 잠깐 대기하는 타이밍이다. 이 음, 대기하는 타이밍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지정학적 이슈 계속되고 금리 인하 점점 미뤄지고 하면은 한두 달, 뭐 두세 달 더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차피 이번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이클은 기껏해야 앞으로 뭐 길어야 1년 반이다. 음, 1년 반 뭐 요즘 군대 갔다 오는 시간 정도잖아요. 그쵸. 뭐 우리 때는 더 길었지만 네, 군대 갔다 오는 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돼요. 네. 음, 군대는 1년 6개월도 엄청 길겠지만 이 불쇼는 1년 6개월 짧습니다. 음, 나중에 하면 더 길어졌으면 할 거예요. 음, 근데 뭐 가차없이 종료를 하겠죠. 맞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다 합쳐봐야 2조 5천억 달러 정도예요. 네,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요. 2조 5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2위 기업인 애플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거예요. 음, 전체 모든 코인 다 합쳐도. 네, 미국의 그냥 기업 하나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거예요. 지금 음, 비트코인 나온 지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쵸. 뭔 얘기예요? 극초기 시장이다. 또, 그런 극초기 자산이라 변동성이 높은 것일 뿐이지 네, 그리고 위험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려서 설명드렸죠? 음,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의 명언이 있죠? 진정한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다. 음, 금처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으면서 변동성 낮게 천천히 가난해지는 게 안전한 겁니까? 그게 더 음, 위험한 거죠. 그쵸. 변동성이 아닙니다. 지금 변동성이 높은 건 어디까지나 극초기 자산이어서 그런 것일 뿐이고요. 네, 앞으로 이게 저는 10년 안에 금보다 커질 거라고 음, 이 나아가는 그 미래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인류의 이 자산 시스템이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관되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어요. 음, 이 아날로그, 인류는 지금 30만 년 동안 아날로그로 살아왔죠? 네, 이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그쵸. 인터넷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음, 뭐냐면 가치를 이전할 수 없다. 그죠. 가치를 현실에서 있는 가치를 인터넷에 넣을 순 없죠. 없어요. 왜 없냐?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돼요. 금도 주식도 모두 다 마찬가지죠. 담보랑 중개인이 있어야 돼요. 그쵸, 중개. 그래서 이관이 불가능했어요. 그걸 음, 처음으로 이관 가능하게 만든 게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인 비트코인이에요. 음,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이 인터넷의 유일한 결점인 가치를 이전할 수 없다는 결함을 해결한 활용 점정을 찍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에셋이에요. 네, 이 디지털 에셋을 통해 인류의 자산이 이제부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전될 거예요. 음, 지금 대표님 뒤에 보시는 그 대교 있죠? 네네, 네. 그게 뭐냐면 저쪽에 있는 게 섬인 거예요. 음, 섬에는 그동안 갈 수 없었어요. 가려면 음, 배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다리가 놓인 거예요. 그럼 그걸 음, 타고 가겠죠. 그쵸. 강북에서 부가 한남대교를 타고 강남으로 갔죠. 그쵸, 그쵸.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음, 우리는 지금 그거에 초입인 거예요. 이제 막 다리가 이제 막 개통된 거예요. 그 아, 시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쵸. 저기 뭐 공항 같은 거 없으면은 저 제주도 못 놀러 갔다가 이제 공항 네. 생기면 막 여행 네. 가듯이. 인류가 30만 년 동안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네. 살아있는 동안 다시 있을까요? 두 번 음, 다시 없어요. 우리가 그쵸, 살아있는 그쵸. 동안 다시는 보지 못할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아, 그 정도로 네. 비트코인은 큰 이 변화를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져온 네. 그 자산이다. 패러다임 시프트의 정중앙에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음, 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려는 이 순간에 미래를 봐야지
눈앞을 봐서는 안 된다. 음, 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쇼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